외교 평가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적 연탐구입니다. 발제를 맡으신 박장효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영남대 동아시아문화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현재 사회감성연구소 연구원에 있는 박장효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미국 정부의 공간에서의 한국의 디지털 외교 평가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적 탐구입니다. 목차는 이제 총 5파트로 구성이 되고요. 연구 배경, 그 다음에 문헌 연구, 연구 방법, 분석 결과, 그 다음에 결론 및 조론 이렇게 5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독도 다케시마 분쟁은 한일 양국이 어떤 역사적 갈등, 주요한 역사적 갈등으로 이제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현재 한일 양국은 주로 역사적, 지리적,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도를 자국의 어떤 영토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외교적 역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공간, 시간, 국경의 제약이 없는 이른바 새로운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공공외교에 있어서 디지털 외교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디지털 외교는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공학, 그다음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외교 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교부와 외교관이 외교 커뮤니케이션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고 시민사회단체, 비정부기구, 심지어 테러단체까지 인터넷을 통해 공공외교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주요 외교 이슈와 관련된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전파되고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정부의 외 공간에서 한국의 디지털 외교 노력의 효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정부 기관의 웹 공간에서 독도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고 아카이빙 되어왔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공공외교의 기원을 미국의 경험에서 찾을 수가 있고,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어 미국의 외교 정책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 영역에서 공공 외교 정책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보 개입 기술 정립하고 비국가 행위자가 공공 외교 정책 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헌 연구입니다. 먼저 공공외교와 관련된 어떤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공공외교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어떤 개념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어떤 지금 2011년 그레고리의 어떤 그 정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연합, 하위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문화, 태도, 행동을 이해하고 관계를 구축 및 관리하며 그들의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동원하는 그런 도구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공외교는 지금 새로운 어떤 공공외교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어떤 공공외교의 디지털 기술 사용이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공외교에서의 디지털 기술 사용은 현재 공공외교 2.0, 가상외교, 넷외교, 디지털 외교 등으로 지금 개념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디지털 외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외교에서의 디지털 기술 사용을 의미합니다. 이한 매너는 디지털 기술이 외교 규범, 가치, 관행, 외교관 및 외교 조직의 주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화된 공공외교보다 공공외교의 디지털화가 더 정확한 주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공공외교의 힘은 그런 디지털 기술에 의해 변화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카스텔스가 주장한 매스 셀프 커뮤니케이션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매스 셀프 커뮤니케이션이라 함은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콘텐츠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지정하고 전달을 할 수가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어떤 메시지나 콘텐츠를 수신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디지털 사회 구성원들은 정보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댓글을 달고 편집하고 재배포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합니다. 따라서 이는 공식 외교 주체인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인용의 차원을 넘어 외교 주체로서 시민 개개인과 소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공공외교입니다. 한국 정부는 2016년 공공외교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 따르면 공공외교는 곧 한국에 대한 외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5년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2017년에 수립된 1차 기본계획에서 국민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있는 대한민국 슬로건을 잡고 문화, 지식, 정치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떤 주요한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립외교원에서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어떤 여러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고, 특히 한국은 디지털 기술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와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 원활하게 통합되지 않아서 디지털 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외교 정책, 행정 구조, 기술, 조직 역량 관리가 어렵다는 기존의 학술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외교원의 그 분석에 따르면 이 강조점 차에 따라서 크게 한국의 공공외교는 수단적 시각과 정책성 시각으로 대별할 수가 있고, 민족 국가 정체성의 어떤 특정 요소를 소통하느냐에 따라 초소형과 주창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틀을 가지고 이제 어떤 공공외교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에 따르면 이 독백형, 대화형, 초국가적, 공적 주창형, 상호구성형 이렇게 한국의 공공외교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들은 이상적 개념 유형일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각 유형들이 중첩적으로 혼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분석 결과 현재 한국의 공공외교는 독백형과 대화형에 집중이 되어 있고, 초국가적 공적 주창형과 상호구성형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국가적 공적 주창형은 여기 나왔다시피 자국의 정보 전달을 넘어서 어떤 글로벌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정보 전달과 행동 촉구와 같은 초국가적 주착을 중시를 하고, 그 다음에 상호구성형은 상대방과 공유하는 이해와 의미 생성을 통해 공동의 정체성과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나가는 유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웹 아카이브입니다. 웹 아카이브는 웹에 기록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저장하고 아카이브에 보존하여 향후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이 웹 아카이브는 전체 웹 콘텐츠를 아카이브라 시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웹 표면에 웹 페이지만 캡처를 하게 되고, 이런 웹 아카이브는 아카이브의 범위, 방법, 질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카이브의 범위는 사이트, 주제, 도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 도메인 중심 아카이브는 웹 리소스의 위치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웹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정부 및 교육 도메인인 .gov, .edu를 우선순위로 선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웨이뱅 머신이라는 이 플랫폼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이 웨이뱅 머신은 1996년 미국에서 이렇게 설립이 된 그런 디지털 아카이브입니다. 이제 올해 5월 8일 기준으로 현재 8,660억 개의 웹페이지가 현재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특정 키워드를 넣으면 이제 원하는 어떤 웹페이지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수집기에서 이제 웹 아카이브 수집이 되는데, 이 인터넷 아카이브는 현재 구축 이래로 계속 학술적 연구에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어떤 보시다시피 이 웨이뱅 머신에서는 어떤 검색 키워드를 사용해 어떤 아카이브의 웹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 맞춰서 저희가 사용한 분석 방법은 이제 웹 매트릭스로 웹상의 정보자원 구조 및 기술의 구축과 사용에 대한 정량적 측면을 연구하는 것으로 서지학적, 정보학적 접근권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데, 주제 및 주제 분석, 그 다음에 링크 구조, 그 다음에 사용자 분석, 그러니까 사용자 검색 및 탐색 행위에 대한 로그 파일, 그리고 검색인 성과를 포함한 도구 개발 및 모니터링을 네 가지를 크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선 미국 정부 기관 전용 도메인.gov에서 독도라는 용어가 포함된 모든 웹페이지를 검색을 하였고, 이 결과에 나타난 웹페이지는 IDM, 즉 인터넷 다운로드 매니저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HTML 파일 형태로 수집을 하였습니다. 수집은 작년 1월 29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이 되었고, 수집된 웹페이지 검증 과정에서 여러 차례 크롤링 되었지만 컨텐츠 내용상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분석에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석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선 웹 매트릭스 애널리스트 2.0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각 웹페이지에 대한 웹 영향력 보고서를 추출했습니다. RDM으로 수집한 웹페이지에는 URL 정보가 직접적으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코딩된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URL을 추출하였고, 이 추출된 URL은 도메인 단위로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통을 통해서 페이지 내 텍스트에 대한 임의 연결만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 발생 빈도, 그 다음에 용어 빈도, TF-IDF, 중심성 분석 등을 실시했고, 이를 위해서 텍스트 마이닝과 콩코르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외부 매트리스 기존 모델에서 이제 좀 확장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도식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을 했는데, 첫째는 미국 정부 웹 공간에서 독도는 어떻게 아카이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아카이브된 웹자료의 출처는 무엇이며 그 유형은 무엇인가. 둘째, 디지털화된 공공외교 측면에서 미국이 매개하는 독도 관련 아카이브 웹자료의 네트워크 구조는 어떤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석 결과입니다. 우선 웹 영향력 보고서입니다. 이제 웹 머신에서 독도로 검색했을 때 당시 기준으로 299개의 결과 검색이 됐고, RDM을 이용해서 1206개의 웹페이지를 추출했습니다. 당시 다케시마도 키워드로 사용해 수집을 시도를 했는데, 수집 과정에서 중복 데이터가 많아서 제외를 하였고, 순수하게 독도로만 웹페이지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URL 141개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출된 URL에서 가장 많은 사이트는 재팬 미디어 하이라이트라는 사이트였는데, 이 사이트는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 공복과 미디어 분석 및 번역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였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화미국 대사관이 반대로 이제 중화미국 대사관의 경우에는 백악관 청원 사이트와 함께 공동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와 3위는 미국 국무부 사이트에 속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독도란 키워드에서 재팬 미디어 하이라이트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웹페이지의 어떤 URL의 어떤 유형 기준을 분석을 했었을 때 뉴스가 192개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독도 관련 이슈에 대한 한국, 일본, 외국 언론의 반응이었고, 뉴스 보도뿐만 아니라 독도 관련 전문가들의 사설과 기본문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이제 보시다시피 시각화를 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jmh 이쪽에서 뉴스가 주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브리핑이나 아더스는 기타는 그 다음과 같은 URL에서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URL 추출된 웹페이지의 정보 출처를 요약했을 때 이제 정상회담, 외교회담, 독도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 그리고 한국위안부 강제징용 개선 등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에 관한 기자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다양한 국가 이벤트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국가별로 분류했을 때 일본이 한국보다 약간 더 많은 출처를 가지고 있었고, 한일 양국 언론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중복되는 정보 출처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는 브리핑이 5개 정도였는데, 여기에는 미국 고위관리가 방한에서 실시된 독도 관련 브리핑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투모드 매트릭스로 이제 UCI 기술을 활용해 이렇게 시각화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한국, 일본 모두 어떤 이제 뉴스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걸 할 수가 있었고, 네, 이렇게 시각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의미 영역만 분석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제 보시는 표는 이제 어떤 상위 30개 단어를 이렇게 TF, IDF 그리고 빈도수 이렇게 기준으로 한 결과인데, 독도를 키워드로 검색을 했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케시마라고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케시마에 대한 그 TF, IDF 값이 독도보다 더 높았다는 것은 아카이브 웹페이지에서 다케시마가 독도보다 더 자주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시각화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독도는 이제 한국어, 그리고 다케시마 역시 일본의 그런 어떤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콩코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실시한 어떤 유형별 단어의 어떤 그 공동 출연한 어떤 그 단어들을 묶어서 이제 클러스터 분집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인데, 독도가 속한 첫 번째 그룹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의 국가, 정부, 장관 등의 정치적 키워드가 함께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다케시마가 포함된 네 번째 그룹에는 미국, 세계, 생각하다, 이야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독도 문제가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화가 되어 있으며, 미국에서 다케시마라는 이름이
독도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는 구글과 FG로 서비스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독도라는 표를 찾기 어렵다는 맥락과도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토론입니다. 미국 정부기관 웹공간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 기록한 독도 관련 도메인은 주일 미국 대사관 미디어 분석 및 번역팀에서 운영하는 .jmh 도메인이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주로 일본 언론에서 보도하는 주요 정치 및 국제뉴스 영어로 제공을 하는데 이 도메인은 전체 수요 웹페이지의 86.5%를 차지하였고 가장 많은 웹페이지 유형 역시 독도 관련 이슈에 대한 한국, 일본, 외국 언론의 반응을 보여준 뉴스였습니다. 또한 독도 관련 이슈에 대한 사설과 전문가들의 개봉도 다수 게시가 되었는데 이는 주일 미국 대사관이 자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일종의 디지털 공공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독도를 키워드로 수집한 웹페이지와 한국과 일본 유사한 미국 내 정부 출처에서 독도보다 다케시마가 더 자주 등장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 차원의 디지털 공공 외교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 연구는 한국의 디지털 외교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알카이브 웹사이트의 외교 이슈 분석을 하였고 또한 인공 외교에 대한 이론 형성과 실천 평가를 위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이 있습니다. 다만 빅데이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분석된 URL을 대규모 데이터로 보기가 어렵고 수입된 데이터의 대부분이 미디어 유형의 웹페이지라는 점에서 향후 하나 이상의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연계해서 분석을 시도하거나 다른 외교 이슈와 관련된 데이터를 같은 방식으로 수입해 비교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정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디지털 웹 공공외교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웹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 및 보급하고 해외 대중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인 디지털 미디어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참고 문헌이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